이제 영화 우천사의 감독님과 배우분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한재희 감독님과 박수연 배우, 이유미 배우님입니다.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이 지금 몸이 좀 불편하셔서 네, 천천히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재희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순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 이하 우천사 감독 한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독한 사랑에 빠진 유니파 태권소녀 주영 역을 연기한 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독하게 매력 있는 우천사에서 예지 역할을 맡은 이유미라고 합니다. 네, 재치있는 인사 말씀을 들으니까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두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이게 지금 보니까 체육계나의 도질적인 추행과 폭행, 그다음 승부 조작까지 비리를, 병폐와 비리를 생각보다 많은 부분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그런 부분과 두 소녀의 감정 사이 균형감을 좀 어떻게 맞추시려고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박수연 배우는 이 수연이가 어떻게 보면 동성과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역할인데요. 감정적으로 좀 선뜻 수긍이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그 감정을요.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유미 배우께서는 전작 어른들은 몰라요나 그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렇고 항상 가슴이 아픈 캐릭터를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좀 자기를 내려놓는 캐릭터 아니면 좀 자기 학대로까지도 보이는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이번 예지한테서 좀 특별히 끌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질문 먼저 대답해 주실까요? 일단은 메인 플롯은 예지와 주영의 사랑 이야기를 주로 다루려고 했고요. 그 안에 서브 플롯으로 이제 폭력계, 특히나 90년대는 지금보다 더욱 심했던 폭력계 내의 문제들을 잘 녹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작가님하고 편집 감독님들과도 같이 소통을 많이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연 배우님. 네, 저는 주영이가 예지를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이 너무 명확하고 진실돼서 그게 사랑이었을 거라고 바로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미덕이 그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가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바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점이 저는 주영 역의 굉장한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미 배우님. 저는 예지. 저는 예지의 캐릭터가 끌렸던 이유는요. 예지의 그 첫사랑이라는, 주영의 첫사랑이라는 그 부분에서 좀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뭔가 이 한 사람의 처음의 사랑을 제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큰 의미를 두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지에게는 그러면 첫사랑이 주영은 아니었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 감독님하고 두 분 배우님 다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감독님께는 이 예지 엄마랑 이모까지 성소수자로 설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1999년인지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배우분들은 영화 보니까 맞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보는 사람마저 아프던데 정신적으로 좀 힘드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 촬영하실 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질문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일단 예지
이모의 서사가 되게 많았는데요. 예지 엄마가 이제 예지와 함께 가정폭력을 당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정당방위로 그 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거를 이제 예지 이모가 다 뒤집어쓰고 교도소에 다녀온 서사가 있고요. 그런 걸 옆에서 또 보고 사랑에 있어서 희생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보고 자란 예지의 캐릭터에 있어서 중요한 서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1999년으로 설정을 한 거는요. 그 시대를 지금 기자님들은 거의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시겠지만 저희가 Y2K 뭐 종말론 이런 게 진짜 사실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졌던 시대고 지구 종말이 오면 뭘 할 거야? 라는 것과 이제 첫사랑의 이야기가 맞물려 갔을 때 오는 어떤 아이러니한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저는 그 아날로그적인 게 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삐삐라던가 손편지라던가 뭐 공중전화로 전화해서 서로 엇갈린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녹여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는 저희가 그런 폭력을 당하더라도 너무 그런 폭력이 더 만연했고 폭력을 당하더라도 바로 핸드폰으로 찍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이런 거 너무 불합리해요 라고 어디다가 얘기할 곳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 시대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배우분들께는 이제 좀 폭력 쓰는 장면들이 좀 많아서 힘드시지 않았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우선 저는 우리 영화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태권도 체육계에 있었던 폭력도 다뤘던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 폭력신들이 조금 걱정도 되지만 그것도 꼭 다뤄야 되는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폭력신을 촬영을 할 때는 사실 제가 나중에 예지랑 하게 되는 폭력신에서는 저는 그렇게 아픈 장면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 그 액션 감독님께서 합을 짜주셔서 뭔가 제 육체에 가해지는 건 없었고요. 오히려 앞쪽에 태권도부 훈련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진짜 선수처럼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더 육체적으로 힘들기는 했었습니다. 네. 저도 액션씬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중에서 이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너무 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좀 졸린 것 같아요. 너무 피곤했던 기억? 언제 끝나지? 아니, 너무 재밌게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텔 씬에서 이제 저희 세팅 다 해놓고 배우들 찾는데 문 여니까 다 바다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많이 피곤했죠. 영화 속에서는 정말 진지한 장면으로 봤는데 또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네, 그 장면에서는 사실 이제 뭐 폭력도 있었지만 그 두 분이 정말 힘을 합쳐서 이렇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어떤 로맨스,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작 담쟁이에 이어서 해변 장면이 또 다시 등장하는데 감독님의 약간 개인적인 서사가 있으신 건지 취향이신지 조금 궁금하고, 그러니까 체육계 이야기 중에서도 태권도를 소재로 하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답하자면은 담쟁이랑 유사한 씬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저도 다 찍고 나서 보니까 칫솔 씬이라던가 이제 바닷가 씬 같은 게 그런 경우인데, 제가 바다 하면은 약간 자유롭고 해방되고 좀 즐거운 그런 기억들이 있나 봐요. 제 내면의 어떤 무의식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태권도. 태권도로 설정한 거는 이제 이게 초고가 다른 작가님이 쓰신 건데요. 작가님이 태권도 선수 출신이세요, 실제로. 그래서 작가님의 경험과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앞에 질문과 약간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태권도가 소재잖아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보면 태권도를 그 주영 엄마를 하게 시킨 이유가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 보면은 방어를 한다지만 방어만 해가지고 되지가 않거든요. 심지어 방어도 안 되고 자기 방어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태권도가 좀 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작가님의 어떤 그 경력도 있긴 하지만은 또 이런 부분에서도 태권도를 선택한 이유가 또 특별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영화에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지켜줘야 될 학교도 그렇고 소년원까지, 심지어 소년원까지 약간 악마화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혹시 감독님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영화 만들면서 실제 저희가 겪는 현실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그렸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태권도는 이제 방어 운동이지만 어쨌든 태권도부 내원들끼리 이제 성이 대회신에서 서로 연대하면서 코치를 못 들어가게 할 때라던가 서로 충분히 그렇게 연대하면서 주장이 이제 그 내리 폭력을 끝내려고 몽둥이를 떨어뜨렸을 때라던가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 여자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서로 이 폭력에 맞서서 연대해서 조금이라도 이거를 끊어내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어쨌든 자기 방어는 저는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공격까지 갔을 때는 너무 비현실적인 영화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너무 사회나 어른들이 조금 이제 악마화되지 않았나. 네. 이거는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훨씬 되게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너무 어른들이 못 지켜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예지 이모도 그렇고 주영이 엄마도 그렇고 각자의 어떤 가치 내에서 이 아이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어른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좀 연기하기도 되게 까다롭고 그랬을 것 같은데 참여하시게 된 이유 궁금하고요. 감독님께서는 이 두 배우의 어떤 점을 보고 주영과 예지의 역할을 캐스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분들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이유. 우선 주영 역할을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포뇨 같다. 정말 사랑에 있어서 솔직하고 돌진하고 순수한 아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그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처음에는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또 사랑 이야기이다 보니까 유미 배우님이 먼저 캐스팅이 되어 있었는데 유미 배우님을 떠올렸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겨울 나무에 있는 새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처연한 뭔가 분위기 그냥 저는 매체로만 보았지만 이 배우님을 너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같이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되게 순수한 동화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되게 뭔가 온도가 느껴진다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시나리오 온도가 느껴지고 이 예지라는 이 첫사랑의 그 고귀한 첫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자 캐릭터에 그래서 뭔가 이걸 전체적으로 했을 때 너무 해내고 싶었던 캐릭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독님은 두 분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요? 저도 어쨌든 이 캐릭터를 봤을 때 예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미 철이 너무 일찍 들어버린 아이여가지고 어떤 배우가 어울릴까 하다가 유미 배우가 일단 제일 먼저 떠올랐고 운이 좋게 또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미 같은 경우는 주영이가 내가 너 평생 먹여 살릴게 할 때도 사실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웃잖아요.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처연하고 그렇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이유미 배우가 적합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주영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밝고 순수하고 예지와는 정반대의 캐릭터로 떼붙지 않고 그냥 세상의 시선이든 뭐든 상관없이 사랑 앞에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누가 있을까 하다가 박수영 배우의 예전 단편들을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어가지고 그때 눈빛이 되게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밝은 모습을 좀 제 영화에 녹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제가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이런 영화고 저는 누구고 이런 캐릭터인데 해주실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바로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정말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 박수영 배우님 이제 태권도가 더 힘들었다. 뭐 한 달 정도를 액션 스쿨에서 이제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태권도가 어떤 운동인지. 제가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중학생 때 3년 정도 태권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꽤나 잘했고 성인반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하게 됐을 때 감독님께도 저 굉장히 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연습을 들어가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같이 출연했던 태권도부 친구들 한 8명 정도 되는데 같이 한 달 반 정도 훈련을 실제 여자 고등학생 운동부가 하듯이 받았고요. 그래서 기본부터 발차기부터 계속 체력 훈련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또 성희 역할한 친구는 국가대표를 해야 되니까 엄청 열심히 해서 막 그때 여름 때였는데 사진을 보면 둘 다 땀을 엄청 흘리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정말 맹훈련을 하셨군요. 그래도 뭐 예전에 배우신 적이 있으니까 또 그때 뭐 몸에 어떤 일가견이 있어서 네, 잘 해내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감독님 질문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만 보아도 지금 99년도를 배경하는 영화가 지금 이번에 한 3편 정도는 개봉한 것 같은데 독립영화든 상업영화든 개봉을 하고 이제 관객들을 맞았는데 대체로 이제 영화 제작자나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99년도를 좀 더 대중에게 조명하고 싶은 이유는 뭔지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좋습니다. 저도 그거를 되게 궁금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 80년대 감독님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 나이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감성을 좀 많이 그리워한다라는 거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삐삐라던가 뭐 손편지라던가 지금 뭐 카톡으로 주말에도 저희는 일을 계속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제 문자, 전화, 집전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시절의 순수함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날로그 시대에 대한 그 그리움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미 배우님은 그 주영에게 노래방에서 자우림 노래 불러주잖아요. 네, 그때 약간 이제 그 가사가 애인 발견, 네 그런 가사여가지고 이제 플러팅을 하신 건데요. 네, 그때 그 촬영할 때 좀 에피소드 있으세요? 문득 생각난 건데요. 생각해보니까 저 그 노래방 씬 때문에 노래를 배웠어요. 저 노래를 배웠었네요. 효과가 있었길 바라고요. 그 씬을 찍을 때 저도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노래 부르는 씬인데 누군가를 유혹까지 하면서 해보는 게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좀 많이 고민을 했던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도 좀 많이 하고 가사도 너무 주영이를 딱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상황과도 너무 비슷해서 감정도 이입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이 여자를 꼬시고 막 이 복합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한번 일궈내 보았던 장면입니다. 네, 그 설렘이나 또 이제 약간 플러팅을 또 너무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정말 잘 표현을 해주셨던 그 눈빛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음악과 관련해서 감독님이 지금 이 영화에 사용하신 음악들이 뭐 코요테, 스페이스 A, 신화, 뭐 베이비복스 등등 여러 그 이제 정말 90년대 가수들의 노래가 있는데 혹시 의미가 있는지. 네, 그 애인 발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시나리오 대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책정이 되어 있던 노래고요. 그 이제 저희 메인 포스터에 나오는 저 장면에서 나오는 고호경 씨의 처음이었어요는 김사월 음악 감독님이 같이 이제 논의 끝에 저 장면엔 주영이의 첫사랑 얘기니까 그런 가사가 담긴 곡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롯데리아 신이라던가 이제 민우가 부르는 노래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또 신나는 노래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99년도에 굉장히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배우님들이 또 조금 더 어리셨으니까. 죄송해요. 제가 섭섭하게 해드렸네요. 네, 그래서 좀 그래도 그러면 초등학생 그 시절 초등학생이셨던 감독님께 뭔가 질문 같은 걸 좀 하신 적 있나요? 그 감독님 그 시절에 어땠어요? 이렇게. 다들 그냥 제가 저 나이 중고등학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99년도 뭐 그때쯤 진짜 지금 요즘에 전화기도 이렇게 줄다리 전화기 잘 안 쓰고 이러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MZ 애들은. 네, 두 분 그 시대의 청소년을 연기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 뭐 이런 것들 어떤 것 좀 공부하셨다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94년생이거든요. 그래서 99년도가 어땠는지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주영이 집이 그렇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주영이 집이 세트가 아니라 진짜 집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뭔가 되게 정감 가고 그 나무 소리와 이런 것들이 저한테 그냥 99년의 그 분위기로 저한테 그냥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 있었던 모든 물건들이 그냥 원래 나도 계속 봤던 익숙한 뭔가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좀 다가오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게 이제 아날로그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촬영하기 전에 그래서 백문백답을 써봤었는데 그걸 써본 이유가 막 좋아하는 노래는, 좋아하는 장소는 이런 것들이 질문이다 보니까 그 시대를 검색해보기에 좀 좋은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또 태권도를 했다 보니까 그때 선망했던 태권도 선수가 누구실지 여자 선수분들도 많이 검색을 했었고 그때는 또 경기 방법이 많이 달랐더라고요. 뭐 점수를 매길 때 그런 것들도 찾아보게 되고 그 분위기를 좀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도 연구를 하셨네요. 네, 감독님 진짜 미술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 신경 쓰셨는지. 일단은 저희가 정말 들으면 놀라실 정도의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로케이션을 구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는 한 방만 이제 뭐 도배장판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시 해서 가구며 그 안에 있는 소품들이면 일일이 또 제가 뭐 미술 감독님한테 저런 거 별자리 스티커 같은 거 꼭 해주세요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일일이 체크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 그 국기원 대회장도 그 시대엔 또 달랐어요. 그래서 장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시 다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든 미술이었고 미술팀뿐만 아니라 이제 연출 제작팀까지 같이 붙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영화만 보면은 그래도 그렇게 저예산일 거라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너무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미술이 워낙 예전 시대 지금 없는 것들을 구하셨어야 돼서 근데 좋은 PD님들을 또 만나셨군요. 성공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저희 맞춰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배우분들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일단 끝인사를 듣고 그리고 사진 촬영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기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폭력에 대한 얘기도 물론 있지만 아주 귀엽고 풋풋한 아이들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열심히 했으니까요. 저희 둘의 설레는 조합을 보고 싶으시다면 꼭 오셔서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10월 16일 개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희 사랑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는데 우선 잠깐 장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이제 포토타임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같아요.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그리로 갈게.